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1월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새벽 1시고요. 제가 오늘은 저녁에 계속해서 강의 일정이 있어서 그거 소화하고 돌아와서 수강생분께서 주셨던 답변과 관련해서 답을 드리다가 이거는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전선 혹은 변압기 그런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하반기부터 조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오늘 하루. 근데 갑자기 상한가를 쳤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시를 보니까 유상증자 공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어떻게 상한가를 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시를 살펴보니까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칠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온전선의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유상증자라면 충분히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해도 괜찮다,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지금 오늘 공시가 5개나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결정부터 해서 자사주 처분 결정, 그리고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 취득, 이렇게 5가지가 한 번에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5가지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3번하고 5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유상증자 결정하고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요거 2가지만 보시면 사실 지금 상황은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상증자 결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보시면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98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신주가 얼마나 발행되냐면 668만 주가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주식에 비해서 정말 많은 주식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거의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럼 지분 가치는, 이게 주식이 100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거의 전체 주식이 160주에서 170주 정도까지 되는 거니까 지분 가치는 거의 뭐 40%뭐 이 정도 희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의 목적 보시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2천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자 방식으로 제3자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요거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게 되냐면, 야, 제3자를 콕 집어서, 기존 주주 대상도 아니고 제3자를 콕 집어서 유증을 받는데 주식 가치는 거의 40%가 희석이 되고 다른 회사 M&A 하는데 2천억을 쓰겠대.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는 유상증자 이렇게 앞에 표로 정리된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밑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은데,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당사는, 그러니까 가온전선은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LS 케이블 앤 시스템 USA 보통주 82%를 현물 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현물 출자자인 LS전선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668만 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서 이해하시기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고객분께서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게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공시를 보시면 발행회사 LS 케이블 앤 시스템 USA라고 되어 있고요. 양수 후 소유 주식수 지분 비율 3만주 100% 되어 있어요. 양수 목적이 북미 글로벌 시장 진입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기업 가치 제고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래 상대방이 LS 전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온전선이 자기 모회사로부터 그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완벽하게 사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돈을 주고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현물 출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가온전선 사업보고서로 가서 가온전선의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선,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제품 상품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쪽에서 전체 매출 합계가 8천억 정도가 되는데 7,300원이 내수에서 나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도 합계가 4천억 정도 되는데 내수에서 3,700억의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선주들을 꼽았을 때 예를 들면 주 LS도 있었을 거고요, 일진전기도 있었을 거고, 가온전선도 있었을 거고, 우리 변압기 섹터와 합해서 몇 가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뜨겁게 주가가 올랐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온전선은 제가 분석했었을 때는 해외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 고객분들께도, 물론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제 고객분들께는 그렇게 후순위 픽으로 전달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특히 변압기 쪽으로
이제 뭐 최선호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고 두 번째로 선호할 만한 주식이 일진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가온전선은 제 기준에서는 막 뒤쪽으로 빠져 있었던 기업이란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해외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정말 없다라는 지점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온전선이 자기 모회사로부터 앞에서 이름 보셨잖아요. 케이블 앤 시스템 USA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이라는 거죠. 미국 법인의 지분을 사온다는 거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가 있죠.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없었던 가온전선 입장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미국 쪽으로 다시 한번 성장성이 쏠릴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법인을 받아온다. 근데 미국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위주로 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의 인프라는 마지막으로 1970년대 때 대규모 인프라 증설이 있었던 만큼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미국을 딱 타겟해 줄 수 있는 미국 법인이 가온전선 밑으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가온전선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배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LS 케이블 앤 시스템을 전부 다 LS전선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LS전선이 LS 케이블 앤 시스템을 한 82% 정도 들고 있었고, 가온전선이 18%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이 이 친구를 이제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금융자산, 지분증권으로 표시를 해놨었고요. 그리고 가온전선의 모회사인 LS전선이 가온전선을 37.6%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온전선이 자신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LS전선한테 주고, LS전선이 들고 있는 LS 케이블 앤 시스템 미국 법인을 가온전선한테 넘겨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지배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LS전선이 가온전선을 한 63% 들고 있게 되고요. 가온전선이 밑에 미국 법인, 케이블 미국 법인을 100% 들고 있는 굉장히 깔끔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LS전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 앤 시스템 USA 법인을 가온전선에 넘긴다고 해서 당장 개인 주주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 법인을 가온전선한테 넘겨줬는데 가온전선이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가온전선의 주주들이 대박이 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거의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유상증자 공시가 뜨고 나서 주가가 올랐었던 케이스를 다뤄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아마 이번이 거의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공시를 했는데 상한가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던 케이스는. 그래서 이 정도의 유상증자라고 하면, 물론 이런 경우에도요, 가온전선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주들이 이해하기로는 가온전선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 이상으로 LS 케이블 미국 법인이 이 회사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의 메리트를 훨씬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유상증자가 보통 악자라서 그렇지, 전 세계 평균을 따져봤을 때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예컨대 수년 전에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온전선 케이스로 보시면 가온전선의 지분 가치가 주식 수로만 놓고 보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한 40% 정도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온전선의 성장성, 그리고 메리트, 펀더멘탈, 이런 실제적인 기업 가치가 LS 케이블 앤 시스템 USA가 붙으면서 4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유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유상증자 공시 같은 거 말씀을 드릴 때 그 목적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운영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의 펀더멘탈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어요. 근데 뭐 시설자금에 쓰인다거나 이번 케이스처럼 차범위증권 취득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캐파를 확장을 하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커지는 퍼센티지가 희석되는 퍼센티지보다 훨씬 더 커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번 가온전선 케이스를 통해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구조의 유상증자를 해준다면 정말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온전선 주주분들께는 축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